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22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도 HAB가 주가가 조금 밀리긴 했어요. 75,300원짜리까지 밀렸는데 마이너스 1.7%. 자,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HAB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다? 주가 피로도가 생기고 있다. 자, 이 피로도는 제가 왜 생긴다고 했습니까? 자, 지금 HLB의 많은 투자자분들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할까요? 자, 항서제약에서 1월 31일 날 뭘 냈습니까? 보완 서류 냈죠. 그죠? 그러니까 예정 일정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밀리지 않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보완 서류는 왜 냈습니까? 경미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죠. 그죠? 세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서류 냈다고요. 자, 그러면 FDA에서 이 결과값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얘기 했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보안 서류 내자마자 FDA에서 결과값이 나올 거다. 2월 1일 날 트럼프가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일정 다음으로 바로 나올 거다라고 했었던 유튜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FDA에서 결과값이 늦게 나올 수도 있다. 거의 승인 직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면 이 CMC 결과값이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요. 왜? 사실 CMC 결과가 승인 결과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FDA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죠. CMC에 문제가 없으면은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보완 조치할 사항이 없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CMC가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된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래서 FDA에서도 CMC 결과가 늦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HLB라는 주식에 여기 기대감이 껴 있어요. 그죠? 기대감이 껴 있는 자리예요. 어떤 기대감? CMC 결과값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근데 벌써 지금 2월 10일이죠.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기대감들이 뭐예요?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피로도로 바뀝니다. 그죠?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매수세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7만 5천 원의 기준 라인을 잡고 흐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흐름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7만 5천 원짜리를 이탈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탈했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빠지는 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HLB의 어떤 재료적인 훼손이라든지 재료적인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HLB가 지금 자리에서 재료적인 문제가 없지만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로 피로도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HLB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몇 가지 내용들을 가져왔는데 오랜만에 엘테라 관련해서 좀 소식이 있습니다. 엘테라 관련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AI를 좀 활용해서 제 생각과 더불어서 제 생각과 AI를 같이 접목시켜서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원래는 이 AI를 활용해서 분석을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앞으로의 어떤 지식 싸움에서 굉장히 큰 승부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AI를 똑같은 인프라와 똑같은 시스템을 제공해줘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A라는 사람은 AI를 좀 잘 다루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AI를 못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똑같이 질문을 했을 때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 저도 AI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AI를 좀 잘 다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를 활용해서 제 생각과 접목을 시켜서 오늘 HLB를 아주 심층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심층 분석.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을 아직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HAB 제가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HAB 많은 주주분들이 딱딱도사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팩트 기반의 실시간 정보들을 알차게 전달해 드림을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HAB를 도와드리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딱딱 주식이라는 채널이 지금 HAB가 주력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HAB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그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죠? 딱딱토사 시즌2 가족방 지금 1050명가량이 저한테 도움을 좀 받고 계시는데 HAB 관련해서도 실시간적인 분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AB에 대한 실시간적인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증시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자료라든지 뭐 이런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 제가 최근에 문자로 좀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는 이 텔레방에서도 좀 도움을 드렸었는데 텔레방은 입장 인원을 제가 순간순간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좀 풀어놨지만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좀 도와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제가 이렇게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1월 2일 목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드렸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중장기 스윙 투자로 해라. 30에서 한 50% 이상 투자 상승률이 좀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정확한 내용들을 설명해서 보내드렸습니다. 1월 2일 오전에 저한테 딱딱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들께 전부 다 답장 문자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월 2일 날 보내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잠깐 보시면은 오늘은 주가가 밀렸지만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1월 2일. 이때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급등 나와줬죠. 그죠? 최근까지 얼마나 올랐습니까? 고점 자리까지. 1월 2일 날 제가 추천을 해서 고점까지 오늘의 고점까지 98%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대박이 났죠. 오늘의 종가까지 보면은 종가가 이 자리니까 종가까지 보면 좀 낮아졌겠지만 오늘의 고점까지 봤을 때는 98%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문자로 드렸어요. 딱딱도사의 VIP 추천주를 문자 발송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종목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2024년 9월 24일 날 제가 여기서 HLB도 분석을 좀 도와드렸지만 조선주 테마, 전력망 테마 관련주를 드렸었죠. 그래서 조선주랑 전력망 테마가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추천한 이후에 자, 보시면은 지금은 좀 밀리고 있지만 자,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9월달이에요. 9월달 요 시점, 그죠? 요때 추천드려서 급등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자, 이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주입니다. 그죠? 제가 조선주를 이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9월 24일 날. 그죠? 조선주 테마 관련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선주 또 뭐 있습니까? 현대미포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9월 달.
그죠? 그리고 급등 나왔고 21선 이탈시 매도해라. 매도 사인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9월 달에 추천드렸고 21선 이탈시 매도해라. 급등 나와줬죠. 그죠? 삼성중공업 그죠? 9월 달 말씀드리고 급등 나와줬죠. 21선 이탈시 매도해라. 오늘 매도 자리가 나왔죠. 하나오션 그죠? 9월 달에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꾸준히 알려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대박이 났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딱도사 번호로 제 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전부 다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 땡땡땡이라는 세 글자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후속주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강하게 급등이 나올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보내신 분들께 답장 문자로 이렇게 종목명과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바로바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한테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은 바로바로 종목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문자를 신청하셔서 신규 추천주 땡땡땡 VIP 종목을 미리미리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LB를 보실 건데 자, HLB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의 피로도가 좀 있다. 설명을 좀 드렸고 제가 오늘 AI를 좀 활용해서 그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FDA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고 그죠? 단순히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를 얘기해줘야 돼요. 히스토리 얘기해줬고 1월 31일 날 제출 완료했다. 보완 서류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과 수집된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고 기업의 발표 내용과 FDA 공식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모든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어떤 분석 결과 값이 나왔냐 과연 딱딱도사가 분석한 대로 똑같은 내용이 나왔나 좀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현재까지의 진행상과 임상 결과를 고려했을 때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합 병용요법의 FDA 승인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된 사항들이 경미하고 신속히 보완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죠? 결국에 지적된 사항들이 빠르게 보완이 돼서 제출이 됐죠. 항소제약 통해서. 근데 과거 승인 불발 이력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안 돼요. 불발 이력이라는 거는 사실 CMC 문제인데 CMC 문제가 재차 발생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중국 제약사회의 협력 등 외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자 이거는 뭐냐면 중국 제약사회 협력 이 내용이에요. 주의할 점. 자 이거는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이 심하죠. 그로 인해서 캄렐리주맙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예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중국 제약사회 협력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중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 탈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어떤 설명? 임상을 통해 충분히 과학적 증명이 끝났고 승인 단계도 BIMO, CMC 등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태의 약물인데 중국 회사라는 어떤 이유만으로 이 승인권에 영향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 지금 미중 갈등에 크게 영향성이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왜 영향성이 없냐? 일단 항서제약은 뭐예요? R&D 쪽. 지금 이 캄렐리주맙은 CDMO가 아닙니다. 위탁 생산 부분이 아니에요. R&D입니다. 직접 개발이에요. 과학적 증거가 임상을 통해서 다 증명이 끝났고 이미 승인 절차 단계의 거의 최종 목적지까지 왔어요. 그 단계에서 미중 갈등이 심해진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단계에 있는 약물을 어떠한 이유도 없이 중국 기업을 그냥 견제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때리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죠? 만약에 지금 신규로 이제 막 진입하고 있는, 이제 막 임상을 하고 있고 임상 3상 단계에 있고 이런 약품이 중국의 약품이라면 미국의 어떤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FDA라는 집단은 원래는 정치적 색깔에 띄면 안 돼요. 그죠? 중립적인 집단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약간은 정치적 색깔이 띄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승인 직전에 있는 약물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과학적 증거가 이미 다 끝났고 모든 테스트를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승인 직전에 있는 약물을 건드렸을 때는 FDA의 어떤 신뢰에 대해서 완전히 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FDA도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FDA 신청을 하지 못한 그런 약물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겠죠. 그죠? 신청 단계까지 못 간 약물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겠죠. 근데 항서제약 약물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던 거고, 자, 지금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있긴 하다. 하지만 3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때까지 추가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어느 정도 지금 승인권이 진행 중인데 영향을 끼칠 수 있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가 답변을 하죠. 그죠? 내용을 보시면은 결론이 있죠.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은 임상적 데이터와 승인 절차에서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이므로, 그죠? 진척된 상태이므로 미중 갈등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제가 분석한 내용이 딱 맞죠? 그죠? 이미 진척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의 약물은 이 미중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FDA라는 집단 자체는 원래 정치적 색깔에 띄면 안 되는 집단이에요. 왜? 여기 집단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치적 색깔에 띄게 된다면은 신청 단계에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에 띌 수 있어요. 그죠? NDA 신청을 어느 정도 제재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그죠? 그렇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느 승인 직전에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죠.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거는 CMC 실사에 따른 보안 조치가 완전히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는지 여부가 승인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거예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 남았다고요. 즉 CMC 실사 최종 통보가 FDA를 통해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크게 문제될 게 안 된다라는 걸 저희 딱딱도사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왜 정리하냐면 지금 많은 또 유튜버들이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그죠? 지금 바이오 쪽도 갈등이 있고 항서 제약도 이로 인해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쓰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우려감들이 결국에 주식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팩트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갈등은 항서 제약의 어떤 승인에 어떤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CMC 실사 결과가 중요하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HLB의 AI가 판단했을 때는 이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 이상의 급등이 예상되며 중기적으로는 상업화 성공 여부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확장과 매출 안정화가 주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0%가 올라갈 수 있대요. 이 정도 수준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AI한테. 뭐라 설명했어요? HAB는 너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일반적인 제약사는 좀 다르다. 이걸 설명했고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리보세라닙이라는 약물은 확장성이 크다. 간암에만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 약물이 아니라 특이적으로 다양한 암종, 14개, 15개 암종의 우수한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질문이 뭐였냐면 결국에 그거였어요. 승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였어요. 그죠? 승인 이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딱딱도사는 승인 이후에 재료 소멸이 아니라 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본 거예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상 2상과 3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의 약물도 굉장히 많다. 다양한 암종 14개, 15개 암종에 대해서 우수한 임상 결과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리보세라닙 단독 투약 외에도 색전술 병용이나 옵티보 병용 등 병용 투약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럽 확장, EMA 신청을 하든지 유럽 시장으로의 확장도 계획 중에 있고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 질병 통제 효과와 완전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리보세라님의 우수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 간암 1차가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되면은 지금 이런 리보세라님의 수많은 재료들 확장성에 대한 우수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인 승인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예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HME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죠?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1차 치료제 승인으로 시장에서 HM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죠? 간암 1차 치료제가 승인이 나면 신뢰도가 높아진대요.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양한 함정에 대한 확장성이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매력도, 투자 가치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겠죠. 30% 이상 주가 급등이 예상되면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 그래서 중기 주가 흐름 보면은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다른 암종에 대해서 적응증을 추가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다른 암종에 대해서 적응증, 선낭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선낭암, 위암,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새로운 적응증에 대해서 추가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AI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죠? 유럽 시장 확장. 지금 FDA 승인 이후에 EMA 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작용이 될 것이고 병용요법이라든지 이런 상용화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의 확장성을 노려봤을 때는 지금 1년 이상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기적뿐만 아니라 3개월, 1년, 그리고 1년 이상까지도 높게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 전에 이제 승인 났었던 유한양행과 우리가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죠. 그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유한양행 단기적 상승으로 100%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판권이 글로벌 판권이 없어요. 그죠? 국내 판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한양행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국내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국내 최초 항암제 FDA 승인 받았기 때문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최초 타이틀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런 군중 심리가 모이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반의 반쪽짜리 승인이다. 국내 판권밖에 없고 글로벌 판권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임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얀센이 가지고 있습니다. 얀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모멘텀은 극히 뭐예요? 국소적이에요. 일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한적이다. 근데 그에 반해서 HAB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임상에 대한 권한과 앞으로도 승인에 대한 권한, 신청에 대한 권한을 다 HAB가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파이프라인을 HAB가 직접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유한양행이 100% 올라가는데 어떻게 HAB가 30% 이상 정도 주가 급등이 나온다는 범위는 어떻게 산정한 범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왜? 유한양행도 100% 상승이 나왔는데 국내 판권만 가지고 있고 얀센이 전부 다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얘는 100% 올라가는데 HAB가 30% 수준밖에 단기적으로 못 볼 수밖에 없냐 물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AI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데이터 값이 나옵니다. 그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국내 최초 FDA 승인 항암제라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투자들 사이에서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판권 구조에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계점이 있었다. 그죠? 렉라자의 글로벌 판권은 얀센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FDA 승인 후 직접적인 매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통과를 했지만 매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100% 상승했어. 이건 뭐야? 결국에는 K바이오 첫 번째 항암제, FDA 승인을 받은 국내 첫 번째 항암제라는 타이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HAB가 유한양행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AI도 정정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정정한 내용을 봅시다. 어떻게? HAB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이 곧 글로벌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물론 엘레바 테라피틱스, 그죠?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 HAB의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HAB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종속회사예요. 그래서 HAB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다른 기업한테 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HAB 자회사가 미국 자회사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확장성이 높다. 그렇죠? 병용투약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여줬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추가 적응증 획득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확장성을 높여갈 수 있다. 그죠? 글로벌 시장 확장을 한다. 뭐 EMA 신청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30%는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일반적인 바이오 주식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였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HF의 상황들을 비교했을 때는 50에서 100%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만. 그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래서 보수적 예상이 최소 50%, 낙관적이 100% 이상 상승 가능. 이상이면 100% 넘게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값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승인 이후에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분석한 내용과 AI가 분석한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승인 이후에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고, 100% 이상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도 봐야 되는 거죠. 중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은 이제 HAB가 지속적으로 뭐예요? 새로운 어떤 NDA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또 다른 승인을 받아내고 새로운 적응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갈 수 있다면, FDA 승인과 EMA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면은 HAB의 주가가 중장기적으로도 6개월 뒤, 3개월 뒤, 1년 뒤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HAB가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수량이 조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늘어난 수준에서 조금 빠졌지만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HAB가 한번 뭐예요? 승인 나기 전에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한번 이득을 취하려고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주가를 한번 떨어뜨리려는 어떤 의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번에 한번 주가를 흔들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시점에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승인이 완전 불발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런 재료적인 훼손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금 자리에 좀 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재료적인 어떤 문제점이 없다. 75,000원 이 자리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75,000원 밑으로 살짝 빠질지라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재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1위 하면서
멘탈 깨지고 그런 식의 잘못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인내하면서 정확한 어떤 내용들을 팔로우업하고 그죠? 모니터링하고 계속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일하시면서 본업을 하시면서 HLB를 계속 공부하고 분석하는 게 어렵다면은 딱딱도사 영상만 매일같이 챙겨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제 영상을 챙겨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HLB는 우선은 지금은 좀 피로도가 생기는 자리다. 하지만 결국에 FDA를 통해서 CMC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 지금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딱딱토사 시즌2 가족방에 지금 1050명가량 입장에 계시고 입장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입장을 하냐 제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에 댓글이 있습니다. 그죠? 이 댓글 여기에는 지금 없네요. 제가 왜 안 달아놨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을 거예요. 자 이 댓글을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댓글 보시면 딱딱토사 가족방 시즌2 입장 방법 적혀있죠.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밑에 조인 채널 버튼 있죠.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박종호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최경식님 입장 시켜볼게요. 최경식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박용성님 입장 시켜볼게요. 채널에 추가. 박용성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의 댓글을 참고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런 추천주를 문자로 발송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추천주를 알려드렸었는데 이제는 텔레그램 방이 아니라 문자로 바로 발송을 매일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보시면 되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월 2일날 제가 추천하면서 98%가량 100%에 육박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조선주들, 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알려드리면서 전부 다 급등이 나왔어요. LS일렉트릭 같은 전력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후속주 땡땡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00%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문자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81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이 종목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